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깊은 내공입니다. 김민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지나가면서 했던 사실 별 뜻 없는 말이었던 것 같고 실언인 것 같고요. 뭐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지도 않은 제 느낌은 그런 대통령의 욕설, 비서고 논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셔요? 우선 이 욕설 또는 쌍욕 이것이 나오게 된 맥락이 있죠. 네네. 근데 그 이후의 대응책이 더 이 윤석열 정권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자신의 입이 거칠거나 이런 것은 감추고 싶고 국민들 전체의 귀는 귓구멍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눈도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전체를 보면 이 맥락이 나온 바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글로벌 펀드에서 이 대통령 윤석열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그렇죠. 만났던 그 행사장.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잠시 인사하고 끝나는 거였죠. 네. 한 3초 정도 인사를 끝냈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제3세계의 어떤 진령이나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어떤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마주하는 데에 바이든 대통령이 꽤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네네. 상당한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3초 정도 인사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서성거리면서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잠깐 얘기한 것이 언론이 48조 환담회라고 했는데 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서의 조문 외교 뭐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뭔가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면 이건 뭐 돌아오는 귀국길이 굉장히 정말 처참해지는 거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정도로 끝난 거죠. 그랬을 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이 완전히 깎인 거고 또 좀 위축되고 또 네. 이게 뭐지 뭐 그리고 사실은 48조 잠깐 맞는 거에 돈이 우리 돈으로 치면은 1,400억 원이 되는 셈이죠. 1억 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제는 1,500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환율이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되나 하니까 자기도 이게 면이 안 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서 그래서 쌍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기는 뭐 문제가 없지만 바이든이 뭐 거의 소위 이제 쪽팔리는 거 아니겠어 하고 쓱 무마하면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이런 상태라고 저는 분석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보인 장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자기 심리적 위안 뭐 이 그렇죠. 정도.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자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카메라는 도처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카메라에 잡혀서 도리어 다행이었더라고 좀 보고 외국 카메라에 잡혀서 이게 번역이 됐으면 곧바로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어떻게 됐을까 싶은 아찔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 행사 와서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크게 키운 거 아니야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진행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그 외교 상황에 대한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 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말이었다라고 하지만 내밀한 자기의 심정을 외교 관계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향후에도 외교 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스스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자체도 대단히 미숙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만약에 재판을 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유죄 판결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억지를 쓰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국민들이 분노하죠. 이게 뭐지? 사람을 바보로 하나?
뭐 자막 때문에 내 귀가 그냥 그걸로 지배를 받아? 뭐 숱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했다. 근데 보도를 이렇게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한 거고 정상적인 그게 거죠. 어떤 얘기? 혼잣말을 보도했다 이렇게요? 아니 자기가 얘기한 얘기의 원본을 얘기하면 끝나는 아 거죠.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육성으로 내가 발표하는 그날 거? 이렇게 네. 얘기한 거야. 그러면 왜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이건 자목을 잘못 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장에 우리 네티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문장에 대한 발언과 현장의 발언을 비교할 겁니다.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사소한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그 자리에서 시작부터가 그랬다. 돌아서자마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정리를 전혀 못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전혀 없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정 전체를 거기에 휘몰아치게 만들어 버렸고 그런 급기야는 MBC는 매국노까지 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일종의 좌표 찍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중이죠. 매국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국방부 밀어냈죠. 경찰하고 척졌죠. 그다음에 언론하고 이런 모양이 됐죠.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은 보면은 대통령실에서의 집무실 이전 비용이 1조 800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러난 거잖아요.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끝이냐 이게 또 그런 의문이다. 거죠. 이런 거기다 다 말씀도 수의 있더라고요. 계약까지 네. 다 되어 있는 거니까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고를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서 탕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 예산은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고 게다가 이제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대가 정식으로 출격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너무나 군대와 심각한. 자유대가 합동 훈련을 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발진을 하겠다. 발진 기지가 되는 거죠. 네. 발진 기지가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에게 자동적으로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하는 그런 이 법안 미국이요? IRA라고 네, 하죠.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감축법. 액트라고 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게 아니고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단 말이죠. 네. 주미 대사관에서 그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전혀 대응 못했죠.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하여튼 거죠. 총체적인데 일단.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네. 보면 이게 도대체가 국정이 도처에서 파탄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빤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리 봐도 이익이 아닌데 손해일 텐데 왜 이렇게 갈까요? 이걸로 이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사건이 거짓, 조작, 윽박지름 이걸로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습관이 몸에서 안 떨어졌나? 그리고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하나? 검찰에서 그런 분들이- 통했던 어떤 패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MBC도 고발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법적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해결될까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정치는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을 잘 조정을 해서 국가의 역량을 정의롭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롭게 배치하는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울러서 그래서 고민도 하고 한계가 있으면은 여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죠.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여권 자체의 활동 영역이 급속하게 좁아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다른 여지가 의원들은 없는 뭐 MBC 항의 방문 가야 되고 고발해야 다른 되고 여지가 없어진 네네.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 자체도 이렇게 전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김건희 방탄 정권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방탄 조건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지켜주는 역량은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보면은 부정평가는 70%에 가깝게 있고 지지 기반은 24% 정도 오로지 일단 나온 거 네, 아니에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였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청계강정에서의 촛불 시민들은 점점 모이고 있고요. 그건 뭡니까? 네. 청계광장의 촛불 시민. 네.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촛불 대행진 집회가 있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가 있는데 지난주에 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10월 22일 날은 전국에서 서울로 총집결하는. 네네. 지난주에는 얼마나 모였?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달 사이에 벌써 한 5, 6천 명 연인원이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10배 이상이죠. 열 몇 배 이상이죠. 그건 교수님은 민심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시는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쉽게 사람들이 네. 윤석열 이 사람 그만둬야지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퇴진이나 탄핵 요구가 좀 너무 섣부르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네. 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생겨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출구를 봉쇄하는 것은 누가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비속어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자체 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활동력을 스스로 좁혀가고 있고 그리고는 점점 자기가 공격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논란을 키우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 자신이 공격 목표에 초점이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보통 여권의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 자신이 공격 목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정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선택의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오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 한 70대 중반 되는 남자 노인분 한 분이 네. 뭐 그것도 노인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연령이 됐지만은 저를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소연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소연을 하시냐 하면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정말 자기 귀가 잘못됐나 그리고 수없이 그 녹음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한없이 꼬이게 하느냐.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 국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뻔히 내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얘기 좀 길어졌어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큰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공장 안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국가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건데 그렇죠. 이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그렇죠. 논란 키우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작에 대응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은 전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보면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참모 그룹이 있고요. 그렇죠. 숫자도 많고 사실 경험 많은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있잖아요. 의석수가 민주당보다는 적다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의 경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가면 논란만 커지고 계속 손해다.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국민 반감만 커진다. 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 반영되지 않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판단을 할까요? 정말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네. 했다가 안 되는 경험을 저는 했다고 봐요. 해도 안 되네. 얘기해 보니까 그리고 하면 다칠 수도 있네. 그럼 입 다무는 거죠. 지금 전체의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런 거잖아요. 니네 입 다물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앞으로 뭘 해도 국민들이 믿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게 얘기가 바뀔지도 모르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하죠. 지금 대통령과 같은 편이랄까? 이를테면 대통령실이든 참모든 뭐 행정부처든 또 국회의원이건 이런 사람들이 해도 안 돼. 또는 만약 잘못하면 뭐 이준석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다칠 수 있어 하면 대통령이 망가진달까? 대통령이 고립되는 거죠. 엇나가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네. 해서 고립될 겁니다. 고립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직접 비판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기 얘기에 대해서 예스하는 사람만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라고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이 기세 있게 나가는 것 같지만 되지 않죠. 이게 원래 이런 거죠. 우리가 독재에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일말의 합리성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국민 여론이 분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경제 개발을 박정희 뭐 독재 등등 정권 뭐 이렇게 했다 해서 뭐 이런 그래도 얘기들. 뭐 그건 또 네. 이런 건 있잖아 등등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합리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뭔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윤석열 없으니까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합리성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뭐냐면 어거지하고 폭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행한 현재 보면 사태인데요. 네. 굉장히 어거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거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준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걸 경찰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을 막는 순간에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집회를 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무슨 물대포를 쏠 수 있겠어요? 무슨 그렇죠. 뭐 체류탄을 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네. 네. 백골단을 투입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그 현장 보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감당이 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 점을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모르죠. 근데 너무 많이 온 거 그러면 아닙니까? 너무 많이 와도 지금이라도 와도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최고 수반이 그렇게 하면 이게 국정에 상당히 많은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 좋아 한번 이분만은 넘어가 줄게라는 그 심리도 발동을 할 수 있어요. 민심이 국민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움직인다. 그리고서는 그래 이번 한번 크게 혼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하는 거 봐서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관계는 험악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봤거든요. 한일 정상이 만나는 그런 과정과 내용도 보면 너무나 굴욕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나라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보통 그래서 국격이 훼손됐다고 하지만 국격이 훼손된 게 아니고 국익 자체가 훼손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구걸 또는 참담한 이런 식의 외교, 굽신 외교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는 따질 걸 따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줘야 돼요. 그 내주는 건 국민들의 자존심을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을 내놓게 될 겁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바로 되겠죠. 그거죠. 네.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은 국내의 경제 생활과 이런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노태우 정부가 군사 정부였어요. 네. 전두환보다는 민간적 요소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지만 그랬던 노태우 정부도 이후에 역사적으로 북방 정책에 대한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수준에도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군사 정권만큼도 안 된다. 아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자, 한 20초 네. 정말 짧게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는 건 국가의 실패이기도 하고 국민의 실패이기도 하니까
근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국가의 지휘 체계가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복구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지휘 체계가 국민들의 재앙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바꾸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꾼다. 이런 네.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국가의 지휘 체계를 전격적으로 바꾸내지 않으면 재앙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러기 전에 그러시겠죠. 네. 이러한 경고를 깊이 껴안고 지금이라도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 발상, 태도 이걸 갖춰 나간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말씀은 조언도 있지만 조언보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네. 대통령과 주변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민웅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